레오위즈 오늘 지수 좋았는데 지수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리포트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었죠.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기관이 기대했던 그런 판매량에 비해서 조금 덜 할 것 같다. 그렇지만 어쨌든 뭐 1년 올해 연말까지 180만 장 이상 팔 것 같다. 뭐 이런 거는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낮췄지만 그래도 뭐 게임의 어떤 흥행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과했었고 우리는 그걸 기다려야 된다, 지켜봐야 된다.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오늘 상승분이 잘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리포트에 영향이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죠. 그래서 어, 지수 대비 아쉬웠고 그래서 뭐 계속 영상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피해 거짓이라고 하는 게임이 어쨌든 못 만든 게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100인 이하 규모 개발진들이 만든 게임이고 한국에서 전혀 기대감 없던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전혀 기대감이 없는 이 네오위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스캠에서 어쨌든 세계의 상을 받았고 다 그게 유저들의 어떤 기대감과 그런 어떤 환호성 그거에 힘입어서 받은 거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 플레이어를 납득을 시켰다. 그러니까 앞으로 네오위즈 이런 어떤 글로벌 이름값, 이 네오위즈의 IP에 대해서 알렸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게임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게 저예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게임의 규모는 작긴 한데 이제 작품의 완성도로 좀 극찬을 받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. 이 96%의 압도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얼리 액세스로 먼저 해보기 그런 단계로 체험할 수 있는데 이제 정식 버전, 정식 출시 완성품이 이제 11월에 출시 예정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나오게 되면 네오위즈 피해 거짓을 완전 전혀 다른 장르의 게임이지만 어쨌든 게이머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지도가 생기고 다양하게 플레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출시가 된다.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인디 게임 개발사 원더 포션에서 개발한 2D 싱글 액션 게임이고 이 전설적인 군인이 복수를 위해서 산나비를 찾아 나서는 여행을 그린다. 화려한 사설 액션 그리고 이런 도트 감성인데 이 한국어하고 여러 가지 어떤 글자들이 들어간 거 되게 눈에 띄네요. 사이버펑크 감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지난 지난해 이제 얼리 액세스로 선을 보였고 올해 8월에 파이널 테스트를 업데이트했고 엔딩 루트를 끝까지 플레이할 수 있는 버전을 내놓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11월에 PC, 스팀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까지 글로벌 정식 출시 계획을 지금 세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선나비도 이 게이머한테 그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판매량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글로벌 게이머들도 네오위즈를 잘 몰랐던 사람들도 피해 거짓으로 많이 알게 되고, 또 게임까지 플레이하게 되면서 또 주가에 긍정적인 영업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11월 출시니까 4분기 실적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어쨌든 피해 거짓이 절대 못 만든 게임이 아닙니다. 못 만들어서 안 팔려서 주가가 하락했다. 이건 아니거든요. 서서히 어쨌든 워낙에 매니악한 게임이기 때문에 서서히 판매량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. 다만 그게 시장이 생각했던,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단 그 속도가 많이 느려서 그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이지 어쨌든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 돌아간다.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. 지금 단계에서 절대 논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못 올라간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웃긴 상황입니다. 이제서 입소문이야 계속 타라고 있는 건데 음, 뭐 대한민국에서 지금 11위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는 지금 38위 랭크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필거짓이 어쨌든 계속 잘 팔리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
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. 오늘 단 하루 판매량으로는 안 되는 거고.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9월 달에 딱 출시하고 나서 3분기의 마지막이었어요. 9월 달이. 네. 그래서 그 9월 마지막 달까지 이제 뭐 그 3분기 실적에 포함이 되는 거고, 이제 10월에 지금 첫째 주부터 뭐 어, 들어간 이런 실적들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. 이거는 이제 4분기로 넘어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목표 주가를 낮추고 뭐 연말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, 뭐 이렇게 보는 거고, 계속 어쨌든 판매량이 갑자기 또 출시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또 판매량이 감소가 되는데, 또 이제 세일 기간 뭐 연말 세일 뭐 해서 이렇게 되면은 싼 가격에 또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구매 고객도 있을 거고, 또 게임이 너무 어려워서 초반에 안 샀는데 이제 좀 패치 좀 되고 또 할만해진 것 같아, 또 세일도 하네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게임이 초반에 판매가 그렇게 좀 더뎠던 이유가 뭐냐면, 뭐 애초에 어떤 대중성 있는 장르도 아니었고, 뭐 엘든링은 또 워낙에 많이 팔렸잖아요. 근데 엘든링이 좀 그나마 강점이 뭐였냐면, 어려운데 어 우리가 익숙한 걸 섞었다는 거죠. 그 오픈월드라고 하는 그 감성을 섞었다는 거죠. 근데 피해 거짓은 말 그대로 정통적인 어떤 그런 소울 라이크의 그런 감성을 그대로 갖고 왔고, 동화 감성을 섞은 거기 때문에 진짜 어렵다고 느껴지면 그냥 안 사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. 근데 엘든링은 뭔 차이냐면은, 같은 소울 라이크지만 그래도 나 뭔가 좀 탐험 위주로 조금 즐겨보고 싶다, 그러면 그 탐험이 가능한 엄청난 맵을 갖고 있거든요. 뭐 물론 이제 보스를 잡아야 되는 건 똑같은데,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그 루트를 좀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오픈월드 형태여서,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대중성의 차이는 거기서 벌어지고, 그리고 워낙에 또 두 게임 다 어렵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아모드 코어하고 비교를 했을 때, 아모드 코어보다 훨씬 빨리 출시한 이제 피해 거짓 조금 격차를 두고, 아모드 코어가 훨씬 더 매니악한 게임이긴 하거든요. 매니악할수록 어쨌든 판매량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, 줄어들었다고 해서 또 안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. 계속 팔리거든요. 지금 저 60위권이라고 하더라도. 또 뭐 87점, 메타코어 81점, 81점 이런 거에선 차이가 많이 나요. 그래서 메타 점수로는 차이가 나나 가격이 좀 비슷하고, 이제 최고 동접자 수, 그리고 평균 동접자 수,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찍힙니다. 그래서 좀 비교하기 편하다. 그리고 같은 장르의 게임이거든요. 그래서 또 이 엘든링 만든 개발사인 프롬 소프트웨어가 개발한 게임이고,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피해 거짓은 어쨌든 계속 이 판매량은 우상향이다. 우리가 이거를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. 빠르게 안 팔렸다 뿐이지 계속 입소문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입소문 날 수 있는 요소,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최고 비주얼 디자인 후보 선정됐다.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뭐 외국인들이나 또 국내에서 또 주목을 받고 또 판매량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또 새로 또 추가된 사항이 있으면 또 계속 네오위즈에 대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